우리가 미네랄을 이렇게 죽염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 특히 암 치료하는 분들이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암 환자 소금 따로 챙겨 먹어야 하나요? 소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모든 음식이 간을 하잖아요. 간을 한다는 것은 소금이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은 또 발효 음식에 소금이 절이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이건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 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소금이 부족하지를 않아요. 우리 가장 소금을 양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몸에 어떤 생리 반응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양이 하루에 2.5g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게 4.5g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먹는 사람들 하루에 10g 이상도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무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무염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세포 속에는 당연히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싱겁다고 느끼지만 아예 나트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있어요. 나트륨이 없으면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무염은 아닙니다. 저염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보통은 약간의 간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를 한 사람들이 약간 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루로 따지면 2.5g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금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죽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죽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환자분이 소금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좋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소금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면서 가지고 와서 내가 그래서 그 죽염인가 하고 봤더니 죽염이 아니에요. 구운 뭐라고 써졌던데요. 왜 우리 소금을 굽는지 아세요? 이게 소금 안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태워버려서 날려버려서 그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서 굽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염을 만드는 방법, 보통 9번 굽는다 하잖아요. 9번 굽는 거하고 일반 소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죽염은 한마디로 소금을 만들 때 이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그래서 이걸 태워요. 그렇게 되면 소금하고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섞여진 이 소금하고 대나무를 또 다른 대나무 속에다 넣는 거죠. 이걸 넣어서 또 태워요. 그러면 또 희석이 한번 또 되는 거예요. 이것을 9번을 하다 보면 실제 소금은 많지 않고 대나무가 한마디로 대나무가 가지고 성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뭐가 많아져요? 소금 외에 미네랄들이 많죠. 그 미네랄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염은 제가 볼 때는 소금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미네랄을 먹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죽염은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을 먹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것은 천일염이다.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자. 그러니까 천일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반찬을 하거나 조리를 할 때 양념으로 쓰는 거지만 그걸 그냥 먹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암염들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천일염이 아닌 우리가 이게 산에서 광석으로 해서 나오는 암염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암염들이 우리가 이게 천일염은 소금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만 암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봐가지고 여기에 첨가돼야 되는 거 아니면 빼내야 되는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금 자체는 우리가 우리 몸의 생리적으로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특히 암 치료하는 분들이 너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 소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미네랄을 이렇게 죽염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미네랄은 특히 채식 종류의 야채라든지 이런 데는 미네랄이 많죠.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 안에도 나트륨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중요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사실 우리 세포는요, 칼륨하고 나트륨하고가 세포막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막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평소 때는 우리가 나트륨은 막 들어오려고 해요. 세포 안으로. 그 다음에 칼륨은 막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예요. 반대로 진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나트륨을 밀어내고 칼륨을 빨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에너지를 생산해 갖고 여기에 이걸 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그만큼 나트륨은 바깥으로 밀어내고 칼륨은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탈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칼륨이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다 채식이잖아요. 뭐 고구마, 그 다음에 뭐 키위, 바나나, 예? 그 다음에 비트, 뭐 콜라비, 키위, 막 이런 채소들에 칼륨이 많아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은 오히려 소금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채소나 이런 부분들에 많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소금이나 그리고 죽염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단순한 소금에서 오는 미네랄들은 중성 상태에 있는 미네랄들이 이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들은 이온화 상태의 미네랄이 되거든요. 칼슘 2가, 뭐 칼륨 1가, 해서 이온화가 돼야 돼요. 이온화된 미네랄들은 바로 우리 생명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채식이나 이런 채소가 살아있을 때 이 안에서 활동하는 미네랄들은 다 이온화되어 있거든요. 이온화되어 있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면 이온화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은 이렇게 채식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좋다. 결론적으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얻어야만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은 물을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칼륨은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거 뭐냐면 신장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우리가 혈액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빨아들이고 칼륨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을 보면은 칼륨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트륨은 어느 정도의 우리 혈액에서 필요한 농도가 있어요. 근데 혈액은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정해요. 조절이 잘 돼. 그런데 우리가 소금을 먹어서 그 혈액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금을 더 먹는다? 우리 사람들이 저녁에 야식을 막 많이 먹고 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때요? 몸이 팅팅 붓죠. 붓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금기가 너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기를 이게 그 소금을 혈액에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이제 소금을 그러니까 나트륨을 아예 그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나트륨을 계속 빼버리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이런 질병인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정한 양.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하루에 필요한 양이 2.5g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인 하루의 필요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2.5g이면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한 양이거든요. 근데 왜 소금을 따로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환자들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냥 소금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논리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근육을 길러서 이게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음식은 어느 때 먹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얘기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